목소리만 크고 대화만 하면 이상하게 진이 빠지는 사람 때문에 지친 적, 경험해본 적 있으시죠? 사실 그 상대는 자기가 틀린 말을 하고 있고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걸 알아챌 능력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거죠. 코넬대 연구에서는 시험 성적 하위 12%인 사람들이 스스로를 상위 62%라고 굳게 믿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신 없어 보이는 사람보다 오히려 확신 넘치는 사람을 더 조심해야 하는 이유죠. 오늘은 이런 사람에게서 반복되는 신호들을 근거와 함께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1995년 미국 피츠버그에서 한 남자가 레몬즙을 얼굴에 바르면 카메라에 안 찍힌다고 진짜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레몬즙을 얼굴에 잔뜩 바르고 은행 두 곳을 털었습니다. 그는 붙잡힌 뒤에도 왜 카메라에 자신의 얼굴이 보였는지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이 상황을 본 심리학자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심리학 교과서에 단골로 등장하는 예시로 남아있는데요. 자기 확신이 실제 능력과 얼마나 동떨어질 수 있는지를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겉보기엔 멀쩡해도 생각의 근육이 유독 약한 사람에게서 반복적으로 튀어나오는 신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가르는 기준은 학교 성적이나 어려운 단어를 얼마나 아느냐가 아닙니다. 진짜 신호는 시험지가 아니라 매일 아무렇지 않게 오가는 평범한 대화 습관 속에 아주 조용히 눈에 안 띄게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세상을 흑과 백으로만 자르는 습관입니다. 좋으면 완전히 좋고 나쁘면 완전히 나쁘고 그 사이 회색 지대는 아예 없는 것처럼 다룹니다. 복잡한 정보를 처리할 힘이 부족하니 뇌가 알아서 단순하게 뭉개버리는 겁니다. 휴대폰 배터리가 얼마 안 남으면 화면을 스스로 어둡게 낮추듯이 처리할 힘이 부족한 뇌도 복잡한 정보를 뭉텅뭉텅 단순하게 깎아내며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일종의 절전 모드인 셈이에요. 그래서 말버릇에도 항상, 절대, 다들, 아무도 같은 극단적인 단어가 유난히 자주 등장합니다. 어제까지 최고의 친구였던 사람이 사소한 실수 한 번에 최악의 배신자로 뒤바뀌는 것도 같은 흑백 사고에서 나오는 반응입니다. 사람에게는 좋은 면과 아쉬운 면이 늘 함께 있다는 걸, 이런 사고방식은 좀처럼 견디지 못합니다. 특히 어떤 분야를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초반일수록 이 확신이 가장 크게 부풀어 오르는데 딱 아는 만큼만 보이니 그 너머에 얼마나 넓은 세계가 있는지 짐작조차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사실과 감정의 순서가 뒤바뀌어 있다는 점입니다. 건강한 사고는 사실을 먼저 보고 감정을 맞추는데 이 경우는 기분이 먼저고 사실은 그 다음이에요. 순서가 완전히 거꾸로인 셈이죠. 이렇게 되면 대화의 목적 자체가 달라집니다. 진실을 찾는 게 아니라 이미 정해둔 기분을 정당화할 근거만 계속 찾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새 정보가 나를 불편하게 하면 곧장 거짓으로 몰아붙이고 기분 좋게 하면 근거 없이도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응원하던 선택이 틀렸다는 자료가 나오면 자료 내용보다 만든 사람부터 의심하는 것도 같은 이유예요. 휴대폰 자동 완성이 멀쩡한 단어를 제멋대로 바꿔치기 하듯 이 뇌는 불편한 사실을 자기 기분에 딱 맞는 편안한 이야기로 슬그머니 갈아 끼워버립니다. 대부분 본인도 모르게 일어나는 일이라 더 골치가 아픕니다. 그러니 이런 상대와 자료로 다투는 건 대개 시간 낭비로 끝납니다. 상대가 검토하는 건 자료의 내용이 아니라 그걸 들었을 때 자기 기분이기 때문에 어떤 근거를 가져와도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럴 땐 자료를 더 보여주기보다 먼저 상대의 기분이 왜 상했는지를 짧게 물어보는 편이 오히려 대화를 더 빨리 진전시킬 때가 많습니다. 사실과 기분을 잠깐 떼어놓는 연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신호는 새로운 정보 앞에서 문을 닫아버리는 태도입니다. 유연한 사람은 자기 생각을 소프트웨어처럼 업데이트하는데 이 경우는 오래된 믿음을 지우기 힘든 문신처럼 붙들고 있습니다. 새 버전이 나와도 굳이 지우지 않고 낡은 버전 그대로 쓰는 셈인데 문제는 본인은 그게 낡았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여전히 최신이라고 믿는다는 점입니다. 자기 믿음을 흔드는 증거가 나오면 정보가 아니라 인신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자기 믿음을 확인해주는 증거만 골라 모으는 확증 편향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경향입니다. 고장난 자동차 내비게이션과도 비슷합니다. 길을 잘못 들었는데도 경로를 다시 계산하기를 거부하고 원래 가려던 방향만 고집스럽게 우기다가 엉뚱한 곳에서 헤매게 되는 거예요. 방향을 못 바꾸니 목적지가 자꾸 멀어집니다. 그러다 결국 정말 엉뚱한 곳에 도착하고 나서도 길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대신 지도 자체가 틀렸다고 우기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반대 사람은 새로운 길이 나타나면 미련 없이 경로를 다시 계산합니다. 목적지에 더 빨리 도착하는 쪽을 자존심보다 늘 우선해 두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필립 테틀록은 20년 가까이 전문가 300명의 예측 2만 8천여 건을 추적했는데 확신에 찬 목소리 큰 전문가일수록 오히려 예측이 자주 빗나갔습니다. 화려한 확신과 정확함은 전혀 같은 편이 아니었던 겁니다. 반대로 잘 맞히는 사람들은 늘 말끝이 조심스러웠고 틀렸다 싶으면 곧바로 생각을 고쳐잡았습니다. 진짜 실력은 확신이 아니라 그 유연한 머뭇거림 속에 있었던 셈이에요. 화려한 단정보다 조용한 의심이 더 정확했던 겁니다. 그러니 누군가 새로운 사실 앞에서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하고 담담하게 인정한다면 그건 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단히 단단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기 생각을 고쳤을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자아가 튼튼하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신호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질문의 유무입니다. 생각이 깊은 사람은 대화 중에 정말 궁금해서 던지는 질문이 많고, 이 함정에 갇힌 사람은 질문 대신 단정만 늘어놓습니다. 이미 다 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굳이 물어볼 게 남아있지 않으니 질문의 개수만 세어봐도 그 사람의 사고 유연성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대화를 이기는 방식에서 드러납니다. 탄탄한 논리가 부족할 때 사람은 목소리 크기와 반복으로 그 빈자리를 메우려 듭니다. 근거 대신 소리로 밀어붙이는 원초적인 전략인 겁니다. 실제로 이런 대화 패턴을 연구한 결과에서도 근거의 질과 목소리 크기는 별다른 상관이 없다는 게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오히려 자신 없을 때 목청이 더 커지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언쟁 중에 진짜 질문은 거의 하지 않고 처음 주장을 점점 더 큰 목소리로 되풀이합니다. 명절 밥상에서 결국 가장 크게 소리친 사람이 이긴 것처럼 끝나는 그 풍경, 다들 낯설지 않으실 거예요. 정작 정말 자신 있는 사람은 굳이 목소리를 키우지 않습니다. 조용히 근거를 하나씩 내려놓을 뿐이에요. 대화에서 자꾸 소리부터 커진다면 그건 내용이 부족하다는 걸 본인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대화는 서로에게 다가가는 다리가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지지 않아야 하는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대화가 끝나도 남는 건 이해가 아니라 승패의 감정뿐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원인과 결과를 잇는 힘이 약하다는 겁니다. 지금의 선택이 몇 달 뒤에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미리 그려보지 못하고 눈앞의 것에만 즉각 반응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오늘의 나와 다음 달의 나를 같은 사람으로 잘 연결짓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편한 선택이 미래의 나에게 어떤 청구서로 돌아올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체스에 빗대면 이해가 쉽습니다. 실력자는 서너 수 앞을 내다보고 지금 말을 움직이는데 이 경우는 딱 눈앞에 한 수만 봅니다. 그래서 자꾸 곤경에 빠지면서도 몇 주 전 자기 결정과는 연결을 못 짓는 겁니다. 당장 편한 쪽으로만 손을 뻗다가 몇 달 뒤 눈덩이처럼 불어난 문제 앞에서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냐고 억울해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우연히 같이 일어난 두 일을 인과관계로 착각하는 것도 흔한 함정입니다. 참고로 그 유명한 마시멜로 실험도 2018년 대규모 재검증에서 참을성과 훗날 성취의 연결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약했고 집안 배경을 고려하니 효과 상당수가 사라졌습니다. 참을성 자체보다 미래를 내다보는 시야가 진짜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참을성을 억지로 기르려 하기보다 지금의 선택과 나중의 결과를 자주 연결해서 상상해보는 연습이 훨씬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앞을 내다보는 힘은 타고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선택하기 전에 그래서 이 다음엔 무슨 일이 생길까 하고 딱 한 번만 더 물어보는 습관, 그 작은 멈춤이 쌓이면 시야가 조금씩 넓어집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피드백 앞에서의 반응입니다. 아무리 부드러운 조언도 이들에게는 인격을 짓밟는 공격처럼 들립니다. 자기 가치와 서툰 실력을 도무지 분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자존감이 낮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능력에 대한 평가가 정체성 전체와 지나치게 밀착돼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분히 듣고 고치는 대신 책임을 떠넘기거나 피해자가 되거나 오히려 거센 역공을 퍼붓습니다. 방어에 쓰는 그 힘을 성장에 썼다면 훨씬 좋았을 텐데 정말 참 아쉬운 일입니다. 재미있게도 이렇게 방어에 온 힘을 쏟는 사람일수록 정작 실력은 잘 늘지 않습니다. 지적을 튕겨내느라 정보가 안으로 들어올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잘 자라는 사람은 아픈 말도 일단 받아두고 나중에 혼자 곱씹어봅니다. 피드백을 잘 받는 요령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 말을 나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다음번엔 이렇게 해보라는 하나의 힌트로 번역해서 듣는 겁니다. 같은 말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상처가 되기도 성장의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흥미롭게도 앞서 본 코넬대 연구에서 잠깐이라도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자기 실력을 훨씬 정확하게 다시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피드백을 공격이 아니라 정보로 받아들이는 태도 하나가 성장 속도를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신호들은 누군가에게 붙이는 낙인이 아니라 지치고 다급할 때 누구나 빠질 수 있는 함정에 더 가깝습니다. 잠을 못 잤거나 스트레스를 크게 받은 날엔 누구나 이 모드로 미끄러집니다. 차이를 만드는 건 타고난 머리가 아니라 평소에 이 함정을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래 붙들고 있느냐입니다. 어쩌다 한번 흑백 논리에 빠지는 것과 삶의 기본값 자체가 흑백 논리인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는 논리로 감정을 이기려는 시도부터 멈추는 게 낫습니다. 감정이 사실을 판정하는 상대에게 정교한 자료를 들이미는 건 불난 곳에 기름을 붓는 일과 비슷합니다. 불이 이미 번지고 있는데 거기다 더 정교한 기름을 붓는 셈이니 오히려 불길만 더 커지는 걸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이건 상대를 무시하자는 뜻이 아니라 애초에 통하지 않을 방식으로 계속 부딪히며 서로를 지치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대신 상대가 스스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주는 편이 훨씬 효과적인데 사람은 누군가에게 떠밀릴 때보다 스스로 결론에 다다랐을 때 그 생각을 더 오래 지키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감정을 먼저 인정하고 정말 필요한 한마디만 짧게 남기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설득보다 손절이 답인 순간도 분명 있고 내 시간과 마음을 어디에 쓸지는 결국 내가 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진짜 힘을 발휘하는 건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할 때입니다. 오늘 극단적인 말을 얼마나 썼는지, 지적받았을 때 방어부터 하지 않았는지 한 번쯤 돌아보는 겁니다.
누구나 지치는 날엔 이 신호 중 하나쯤은 살짝 드러나기 마련이니 완벽하게 피하려 하기보다 자주 돌아보는 습관 자체가 훨씬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지적에 발끈하는 대신 잠깐 멈춰서 일리가 있나 되물을 수 있다면 이미 오늘 이야기한 함정에서 한참 벗어나 있는 셈입니다. 결국 진짜 지능은 자기 생각을 스스로 의심할 줄 아는 그 여유에서 드러납니다. 이제 정리해보겠습니다. 세상을 흑백으로만 자르고 기분으로 사실을 판정하고 새 정보에 문을 닫고 목소리로 이기려 들고 앞을 못 내다보고 지적을 공격으로 받는 이 신호들은 서로 촘촘하게 얽혀 하나의 사고방식을 이룹니다. 이걸 알아차리는 이유는 남을 깔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통하지 않을 상대에게 쏟던 에너지를 거두어 내 평온과 소중한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알아보는 힘이 곧 나를 지키는 힘이 되어줍니다. 진짜 지혜는 언제 입을 열고 언제 가만히 들으며 언제 조용히 자리를 떠야 하는지를 아는 데 있습니다. 이 판단을 조금이라도 또렷하게 만들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오늘 하루 나와 주위 사람들의 대화 습관 딱 하나만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그 작은 관찰이 쌓이면 사람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심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